자. 우선 재료 소개부터 할게요. 널찍한 테이블, 비닐보, 가장 중요한 유리장, 각종 나무 소재들, 각종 토양, 정글바인, 루버망, 커다란 실리콘, 작은 실리콘, 아트폼, 다용도 실리콘 장갑, 난석, 나뭇잎, 나뭇가지, 그리고 식재할 식물들까지. 자, 그러면은 구도를 짠 대로 제작해 볼게요. 진달래목을 붙이는 영상을 날려먹었습니다. 이런 실리콘 건으로 쏴갖고 여기다 이제 간단하게 이제 좀 부착을 시켰고, 아트폼으로, 우레탄 폼으로 이 사이사이를 뿌려갖고 더 단단히 고정하겠습니다. 오랫동안 흔들어 주세요. 이런 부수적인 재료들도 있으면 좋죠. 송곳은 구멍구멍 뚫던가, 이 면도날은 표면을 긁어주던가, 이 붓은 중간중간 먼지를 이제 제거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붓도 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얼추 준비됐으면은 한번 뿌려볼게요. 저는 이 사이사이가 메꿔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테이블보가 있는 게 중요해요. 장갑이 중요합니다. 우레탄이 구를 때까지 5시간 기다려줄게요. 하루 동안 아예 완전 건조를 시켰고, 여러 가지 구조물을 넣기 전에 지금 여기 우레탄 폼 쏜 거 있죠? 요거를 좀 뜯어내야 되는데 요거를 사용할 거예요. 요거랑 제 손가락. 이게 되게 편리하거든요. 다 하고 마지막에 해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손이 안 들어가는 데까지 이게 닿지가 않아갖고 중간중간 해두시면, 이런 회색 부분들은 마지막에 좀 칠을 할 거예요. 세어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밤새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생각보다 이 반얀트리를 잘 꾸며진 것 같아요.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하면은 여기 놔두고 여기 이렇게 큼지막한 거 뭐 들어가고, 이제 여기에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그재그로 하고, 여기에 뭐 이런 고무나무를 심고, 조그만 풍랑 같은 거, 쓰러진 나무통 같은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미 너무 꽉 차 보이더라고요. 하고 싶은 거 투성인, 미술로 치면은 욕심꾸러기죠. 하고 싶은 거 투성인데 실력은 없고 고민이 엄청 되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빽빽하고 막 이 식물도 넣고 싶고, 막 얘도 넣고 싶고 쟤도 넣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 뒤에 있는 반얀트리 정말 저는 되게 이쁘게 잘 표현됐다고 생각했는데 저거가 하나도 안 보여요. 그 의미가 있을까? 사실 저거를 맨 처음에 컨셉 잡고 시작했는데, 그래서 아로카리나의 이 소나무를 표현하려고 했던 게 이 묵직한 부피 있는 게 들어감으로써 여기가 너무 꽉 막혀 보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빼면 어떨까? 어쨌든 또 잘 안 보여요. 저 뒤에도 너무 무성하고 풍성해서 조금 제 기준으로는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저 뒤에 계속 숨어 있을 거예요, 수크레들이. 여기나 여기에 좀 머물렀으면 하는데 아마 그러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빽빽하게 한 게 크게 의미가 없고, 일단 저 소나무는 빼고 이렇게 너무 가리면은 저 뒤에 반얀트리 생각하고 만든 저거가 또 가려질 것 같고,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홍콩 야자도 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저게 좀 안 가려졌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고, 여기 직벽만 뭔가 해결하자. 나무랑 이 반얀트리 사이에 여기 직벽이 이런 공간에 엄청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숨어 있어도 되는데 플로피 테일을 막으려면 이런 윗부분, 여기서 가장 거꾸로 매달려 있을 가능성이 큰 부분은 그래도 어떻게든 막아주는 게 중요해서, 이 조화, 너무 멋있게 잘 나온 조화를 여기에 들어가면 이 공간의 방어는 이미 좀 어느 정도 됐어요. 이 식물은 꼭 넣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느꼈던 뉴칼레도니아를 굉장히 잘 표현하기도 하고 되게 높이까지 자라날 텐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느 정도 높아질 거를 감안해서 심었을 때 이 정도 높이라면 좀 클 수 있는 여분도 이 정도 공간을 둘 수 있고, 아무튼 색감도 진한 구석, 여기 옅은 초록색 해갖고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 식물이 여기다 오면은 이 공간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게 장애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장애물이 복잡하게 있어서 꼬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면은 저희가 가장 원하는 이제 상황을 만드는 거죠. 전에 제가 죽여먹은 벵갈 고무나무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를 벽에 이렇게 붙이면은 요 공간에 이제 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장가시를 이제 배치할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오고, 흙이 있으면은 꽂아둘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놔두기로 하고,
이 친구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이런 친구가 이제 크레가 잘 안 건드릴 수 있는 저 깊은 자리에 햇빛을 엄청 잘 보지 못하겠지만 틈 사이로 들어오는 빛을 통해서 이제 광합성을 할 거고, 그 친구는 제가 잘 배열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끼는 친구기도 하니까 이쁘게 잘 클 수 있도록, 또 이 고사리가 너무 광합성을 막지 않을 수 있도록 숨은 보석처럼 나중에 이제 좀 높게 자라날 수 있게 저기다 이제 배치를 해두고, 키포인트는 이거죠. 여기에 좀 어두운 모습, 저 반얀트리 모습이 매력이 좀 잘 드러날 수 있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뚫려 보일 수 있게. 근데 대신에 파고 놓을 수 있는 구조물이 요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를 사용하고 싶어요. 시야를 저기다 방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이게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요 정도, 요 옆에서 튀어나온 나뭇가지를 형상화하는 걸로 해서 이 정도는 있어야 크레가 여기로 타고 오고 여기서 놀 수 있고, 그리고 뭐 인조 식물을 또 여기가 좀 쉼터가 될 수 있고, 여기는 어차피 문이라서 여기에 매달려 있을 가능성은 없거든요. 제가 원래는 인조 풀을 사용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그건 제 선입견이더라고요. 제가 심기 어려운 것, 얘네도 결국에 이 식물들이 죽으면 다시 심어야 되거든요. 이제 다시 심을 때 되게 불편한 구조던가, 아니면은 이 위치에 나뭇잎 하나만 있어도 딱 좋은데 이런 포인트 줄 때, 그런 때 이용하면 좋은 게 인조 식물인 것 같아요. 구석에 손 많이 닿을 수도 없고 그렇게 손을 많이 탈 수 없는 곳에 인조 구조물들을 이렇게 설치해주고, 이 먹이 그릇은 원래 있으려고 했던 여기에 위치를 이제 잡아주고, 이 정도면은 여기 와서 먹고 뛰어서 이렇게 뒤로 가서 먹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려면 얘를 조금 더 붙여줘야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자라는 색싹 같은 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게 나뭇잎 사이로 이렇게 자라났다 생각하면은 예쁠 것 같더라고요. 크게 방해도 안 하고. 잔디 같은 모습을 좀 표현해볼게요. 여기 이제 괴목이 이제 땅에 반쯤 묻혀있는 걸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난초가 이렇게 피어나오는 걸 표현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해보면서 좀 그때 상황에 맞게 좀 변화를 줘보겠습니다. 어떤가요? 그래도 여전히 저 공간을 볼 수 있고, 그림자도 위에서 생겨서 어느 정도 빛이 뚫리는 곳이 있고, 그림자 지는 곳, 빛이 들어오는 곳에 조화도 좀 잘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꾸미는 게 베스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멋있고 이쁘게 꾸미는 게 포인트보다 직벽 포인트를 최대한 없애고, 상황에 맞는 식물들이 어떤 거고 어떤 식물은 좀 배제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여기 화면에 띄울게요. 나뭇잎이 상했을 때 그리고 줄기가 꺾였을 때 그때 독이 나온, 거기 독성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파충류한테 충분히 안 좋을 수 있는 거라 같이 공유해서, 저 식물 같은 경우는 독성이 있으니까 피하자. 또 저 식물 아니고서도 독성이 있는 식물들이 꽤 되거든요. 약한 동물들한테는 좀 피해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알아보고 식물을 구하는 거. 야들야들한 식물 심었다가는 큰 코 다치고 식물만 죽이는 거, 그런 걸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레탄 폼 붙였고, 확실히 고정시켜야 될 것들은 다 고정된 것 같습니다. 아주 단단하게. 그리고 환기도 중요하거든요. 이거 할 때 문 열어놔서 이제 환기도 충분히 해놨고, 고정할 것들을 다 고정했으면 우레탄 폼과 이 소재들, 나무 껍데기나 나뭇가지들이랑 색상 차이가 나잖아요. 텍스처의 차이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연스럽게 하려고 여기다가 점토들을 발라볼게요. 이런 붓으로 이렇게 칠을 한다던가,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문대갖고 흙을 덧대서 이제 색상도 맞추고, 그리고 뭐 텍스처도 살리고 하는 작업을 이제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표면에다가 발라줄 점토인데요. 점토는 이런 점성이 강한 흙이에요. 저도 흙에 대해서 잘 몰라갖고 계속 섞다 보면 좀 오래 섞어야 되거든요. 이런 점토가 돌 같은데 다 깨져요. 이제 계속 이거를 섞고 반복하고 깨주고 하다 보면은 이렇게 질퍽한 진짜 진흙 같은 점성의 흙이 완성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발라줘 보겠습니다. 그냥 우레탄 폼이랑 이렇게 실리콘 노출된 거 좀 막아보려고 이제 색과 톤과 텍스처를 맞춰보는 거니까, 이게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지금 보면 벌써 색이 많이 입혀졌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저는 저런 텍스처가 되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손으로 칠해주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게 물감처럼 되게 얇고 이러진 않아서 쫙 펴서 바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얇은 붓을 사용해도 되고, 이렇게 장갑 끼고 손으로 하나하나 발라주는 게 저는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르신 후에 오히려 디테일을 붓으로 얇게 펴주세요. 나무 질감을 지금 다 덮고 있잖아요. 근데 이 흙으로 덮는 게 당연히 아까우니까 본래의 나무 질감이 훨씬 더 좋은 거니까, 그런 거 이제 나중에 분무기로 뿌려갖고 좀 빼보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저렇게 이제 다 발랐다 싶으면은 흙으로 저 부분을 덮어줄게요.
이제 일반 믹스되어 있는 흙으로 쭉쭉 엄청 디테일하게 발라주지 않아도 돼요. 똑같은 과정을 2번, 3번 할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약간 더 내추럴해졌는데 여기 이제 나뭇가지 같은 게 너무 덮였잖아요. 사실 나뭇가지가 보이는 게 전 더 좋거든요. 제가 물을 좀 뿌릴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지금 다시 우레탄 폼이 다시 보이죠. 그래서 흙이 붙어있는 부분도 있고 우레탄 폼이 다 이제 다시 보이는 부분들이 보일 겁니다. 그래갖고 이 작업을 2번, 3번 계속 해줘야 돼요. 이게 또 다시 다 마르면은 그 위에 또 덧칠해주고 다 마르면 또 덧칠해주고 해서 완벽하게 이 표면이랑 색감을 찾는 거거든요. 이게 아마 제작하는데 가장 오래 걸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몇 번이나 반복해서 표면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무의 질감을 좀 살리기 위해서 여기 보면 좀 결도 있고 윤곽이 있죠. 울퉁불퉁하게. 그나마 살려볼 수 있는 것들을 좀 살려보겠습니다. 조금은 더 나무 질감이 살았죠. 아까보다는. 필요한 부분은 뭐 송곳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정해진 뭐 툴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흙 털어주고 싶은 곳은 좀 털어주고 디테일 살리고 싶은 곳은 보강을 해주면서 이 작업을 3번, 4번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기다 물 주다 보면 여기가 이제 다시 드러나거든요. 뭐 실리콘이라던가 우레탄 폼 쏘은 것들이 이제 다시 드러나는데 그때 최대한 덜 드러날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좀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튼 제 생각에는 이제 얼추 작업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제가 중간에 보통 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데 보면은 지금 얼룩이 엄청 져 있잖아요. 식물 다 넣고 다 꾸몄는데 또 물 뿌려갖고 흙 떨어지게 하면은 나중에 좀 복잡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태에서 한 번 정도는 청소를 좀 해줍니다. 한 번 쫙 깔끔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난성 넣는 걸 가겠습니다. 고루고루 퍼지게 깔았거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우리가 흔히 쓰는 루바망들 있죠. 루바망. 원래는 바닥면에 나무를 다 깎아서 넣어야 되는데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루바망을 넣을 때 되게 불편하거든요. 막 모양대로 잘라야 되고 그래도 되는데 저는 이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제가 쓰다 남은 이 루바망들을 퍼즐 맞추듯이 끼워 넣어 보겠습니다. 완벽하게 커버를 안 해줘도 되거든요. 이 루바망을 쓰다 남은 것들을 모아갖고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만 깔아줘도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습니다. 루바망 까는 이유는 이제 이런 수태를 또 올려줄 거거든요. 이 수태를 올려줌으로써 흙과 배수층이 섞이지 않게 최대한 오염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루바망이 그 하나의 막을 형성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 루바망도 중요하고 이런 수태, 이제 뭐 수태 많이 넣을 텐데 이런 수태, 쓰다 남은 수태들, 식물 뿌리를 내리려고 사용했던 수태들 또는 습식 은신처에 사용했었던 이제 더 이상 안 쓰는 수태들 등등을 이용해서 수태도 한 1에서 2cm 정도 그냥 여 위만 살짝 덮는다 생각하시고 깔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흙을 깔아줄 건데 어떤 흙을 써야 되냐? 뭐 다양합니다. 흙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모르지만 코코어스크랑 코코칩 그리고 에코어스 이런 걸 뭐 저 같은 경우는 3대3대3 섞여 있는 흙을 이제 사용하거든요. 그거를 직접 만드셔도 되고 저처럼 이렇게 완성된 흙을 직접 사셔갖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번 쫙 깔아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식물 넣고 식재해야 되니까 얇게 한 층만 덮는다 생각하고 깔아볼게요. 한 봉지는 다 썼고 한 봉지 조금 넘게만 일단 깔아줘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흙이 깔렸으면은 이제 식물 넣고 뭐 하기 전에 흙을 이제 조금 더 넣고 보강할 거거든요. 그 전에 저는 석탄 뽀개진 것들이거든요. 이게 자정 역할을 해줄 거기 때문에 석탄도 여기 바닥에 고루고루 깔아줄게요. 냄새도 잡아줄 거고 필터 역할을 많이 해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걸 이 정도 됐으면 그러면 이제 요 놈부터 장가지 같은 걸 섞어줄 거예요. 직벽을 못 할 수 있게 방해될 수 있게 이렇게 직벽 근처에다가 이제 장애물들을 설치해서 좀 저쪽 벽을
방어를 좀 잘 해보겠습니다. 이 라비시아를 저 안에 식재하기로 했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안에다가 그 빛 따라서 이제 식물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얘가 아마 이쪽으로 꺾이던가 저쪽으로 꺾여 자랄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든 지금 여기 구조물을 또 다른 걸 생성해 주는 거기 때문에 좋을 것 같아서. 저 라비시아도 굉장히 크게 자라는 나무거든요. 한마디로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식물은 아니라서 좀 티내보고 싶었어요. 나 저거 심었다고. 여기 정말로 깊숙이 봐야 보이는 보물 같은 그런 존재가 돼줄 거예요. 저쪽 끝에 얘가 지금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이따가 나뭇가지로 좀 고정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으려고 했던 게 여기 양치식물이었죠. 식물도 보면 얼굴이 있어요. 앞면이 있고 옆면이 있고 측면이 있고.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게 저는 정면이라고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가장 이뻐 보이는 곳을 얼굴이라고 하는데 그 얼굴 부분이 저는 이쪽 대각선을 향하게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벽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용도는 이 비바리움에 이쁘게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 이쪽 부분에 벽면을 막아줘서 직벽 포인트를 막아주는 역할로도 하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이렇게 보일 수 있게. 지금 이렇게 는 것만 해도 상당히 이제 좀 되게 많이 풍성해졌죠. 그리고 나서 제가 하고 싶은 게 이 궤목을 어디다 위치할지 좀 다시 정해볼게요. 지금 보면은 이 선이 하나, 둘, 셋 가로로 가는 선, 이쪽으로 가는 선이 3개가 있거든요. 전 지루해 보여요. 지금 저 뒤에 나뭇가지의 선이 이렇게 아래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물론 지금 얘 때문에 저 선들이 좀 다 뒤엉키고 망가졌습니다. 근데 지금 얘를 이렇게 위치하게 되면 더 지루해 보여요. 더 방해되고. 그래서 아마도 저 같으면은 이렇게 넣던가 아까 맨 처음에 넣듯이 이렇게 넣을 텐데 요거는 이제 너무 앞에 있죠. 여기 이제 낙엽도 깔려서 또 보기 좋아야 될 텐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선이랑도 연결이 되고 이쪽 선이랑도 빠져나가게 돼서 어쨌든 이거는 뭐 굉장히 주관적인 시각이라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제 눈에는 이게 더 자연스러워 보이고 이 선에 부딪힘을 좀 덜 방해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둬보기로 하고 저는 아마 이 식물을 여기에 이제 식재를 하고 여기다가 지금 풍란을 넣을지 안 넣을지는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얘를 넣을 건데 이제 조화를 쓰기 전에 좀 펴볼게요. 이렇게 안에 철사가 있어서 펴지거든요. 좀 더 풍성해 보일 수 있게 벽면에 애들이 못 매달릴 수 있게끔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식재하는 거 이 친구를 써볼게요. 지금 보면은 식물이 아마 생각하신 것보다 좀 낮게 분포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얘네가 어느 정도 그래도 자라날 수 있게끔 공간을 미리 좀 주는 거거든요. 천천히 자란다 한들 어쨌든 자라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너무 낮게 식재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이렇게 해야 나중에 자라났을 때 그때 모습이 더 이뻐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공간도 어느 정도 빈 공간이 생겼어요. 크레가 여기 붙어 있진 않을 거예요. 여기 근처에 있긴 할 텐데 유기적인 모양들의 지금 형태가 잘 형성돼 있어서 여기서 머물고 있더라도 꼬리가 펴지는 현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나뭇가지는 이런 이끼의 흔적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얘네가 보이는 곳에 설치하면 또 굉장히 이쁘겠죠. 저 뒷공간 약간의 그 직벽 포인트가 있거든요. 이걸 좀 막아볼게요. 장가지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가지를 좀 더 가져왔고요. 이렇게 나뭇잎들도 모아놓고 장가지들 이렇게 중간중간 필요한 것들 있으면 이렇게 모아놓거든요. 이런 거 꾸미실 때 쓰시면 좋습니다. 여기 풍란이 있는데 풍란을 여기 틈틈이 심어주면 이쁠 것 같은데 저기 틈 속에서 이렇게 자라나면 진짜 이쁠 것 같은데 이미 늦었죠. 여기다 하기엔 너무 초록색이 너무 많고 여기다 원래 고무나 몰라 그랬는데 틀려 먹었네요. 여기 지금 없는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여기 오히려 낙엽 깔리고 하면 더 이쁠 것 같으니까 조금 비워놓겠습니다. 지금 풍란도 어쩌면 오버일 수도 있고요. 제 생각에 풍란을 두려면 이 위치가 맞고 괜히 이쪽 내 얼굴을 이쪽으로 보일 필요 없이 저쪽을 보게 해도 되게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고무나무는 탈락. 여기 넣으려고 했는데 얘는 이미 공간이 확보가 안 되고 이 궤목을 뺀다고 해도 얘랑 지금 너무 싸울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같이 두면 그냥 몬스테라 조화 잎을 여기다가 꽂아갖고 이렇게 그늘을 좀 만들어주고 싶어요. 인위적이고 좀 유치해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잎을 쓴다는 게 크레 습성을 생각하면 여기에 머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충분히 저녁에 우리가 안 볼 때
여기랑 저기, 그리고 뭐 이 벽면에도 당연히 붙어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얘네 습성을 아니까 좀 유도를 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갖고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이쁘 보이기는 하는데, 바닥은 낙엽 깔고 디테일링 조금만 손 보면은 훨씬 더 멋있어질 거예요. 그거는 뭐 걱정할 필요 없는데, 이 공간이 지금 너무 놀고 있죠. 인조 먹이 그릇을 단다고 했는데 위치는 여기였거든요. 여기 쉼터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먹이도 먹고 평상시에 여기 물그릇을 놔두면 이제 물도 마실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 뒤에는 많이 사용을 안 할 수도 있고, 요 앞에가 약간 애매한데, 요 앞에가 그거는 이 식물이 좀 빨리 자라주면 커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 물그릇 아래 저 뒷부분, 거기서 가장 많이 쉬고 놀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걱정되고, 여기 이 부분, 저 가장 백그라운드 뚫려 있는 부분도 저기다 매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되고, 마지막 디테일이 다 완성되면은 다시 찍어보겠습니다. 또 찍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마지막 청소를 남겼죠. 살짝 들어올려서 끼워줍니다. 여기 위에 특별한 선물을 하나 할게요. 제가 뉴칼레도니아 가서 사왔던 스티커거든요. 붙여드릴게요. 부족들을 상징해요. 이 문양이 부족. 이야, 멋있다. 이거는 사실 실제로 봐야 더 멋있는 것 같긴 하네요. 제가 어리둥절하죠. 이렇게 이쁘고 좋은 비바리움에 처음 들어가 보니까 이게 뭐지? 라는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비바리움에 이렇게 개체를 넣어주니까 완성이 된 것 같네요. 마지막은 개체였던 것 같아요. 크레둥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너도 집 이렇게 하나 만들어줄게. 올라가봐. 괜찮아. 올라가봐. 안녕하세요. 비바리움 행사 진행하고 있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쁘게 잘 출품해갖고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재님. 아,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민재님을 모셨습니다. 이게 우레탄을 적게 쏘면은, 근데 그 나머지 식물 배치에 대해서는 좀 비바리움이 무조건적으로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도 있으시고. 우리 낚시 갔던 기억이 갑자기 납니다. 다 잊어버렸죠. 네, 낚시 갔는데 태풍이 불어서 저희 실제로 정말로 낚시 장비들이 다 날아가고 막 의자도 날아가고 정전돼가지고 맞아. 난리 났었거든요 그때.